저는 위대해지거나 막 너무 거룩해지거나 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위대하고 거룩한 줄 알았던 사람들이 정말 거물인 줄 알았던 사람들이 고물이 되고 정상에 올랐던 사람 추락하는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이에요. 근데 다만 인생을 덜 산 후배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기를 너무 없이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나이가 들었을 때 없어 보이는 행동들도 있잖아요. 어떤 행동들 어르신들이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없어 보이니까 이런 것들을 좀 하지 마세요, 제발. 징징대지 좀 마세요. 아파 죽겠다. 아우 짜증난다. 딴 사람들은 어쩌고 누구를 어쨌더라. 가까이 가기가 싫어져요. 근데 그 습관이에요. 맞아요. 좀 바꾸시면 돼요. 습관이죠. 두 번째로 좀 나이 들어서 피할 게 뭐냐면 너무 돈돈돈돈 하면서 이렇게 바들바들 떠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실제로 돈이 없어도 그렇지만 돈이 없을 경우에는 딴 거라도 좀 해줄 수 있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제 선배 중에 부유한분은 아닌데 제 생일날 어느 날 조그만 가방을 하나 갖고 나오셨어요. 선배 이게 뭐예요? 했더니 이경아 네가 전에 내가 들고 나왔던 가방 이쁘다고 그래서 내가 쓰던 건데 오래 쓰진 않았지만 네가 이뻐해서 닦아서 갖고 왔어. 그래서 내가 살아서 주는 거는 선물이고 내가 가서 죽으면 유물이 되잖아. 유품이 되잖아. 그분의 그 마음이 참 좋았어요. 갖고 있는 거 뭐 하나라도 이 사람한테 좀 기쁘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줄 수 있고 돈을 안 아끼시지 않으려면 시간도 좀 주셔야죠. 그렇죠. 그 시간이 같이 얘기 들어주는 거. 들어주고. 그랬구나. 그렇고. 괜찮아. 그러니까 이런 거 되는데 늘 징징거리고 왜 밤 낼 때 어머 지갑을 놓고 왔네. 너는 잘 벌잖아. 이거 제가 기분 좋게 내려고 그랬는데. 너는 잘 벌잖아. 그 말을 안 하고 먹으면 되지. 굳이 그 말을 하면서 그러면 내는 사람도 내가 잘 버는 거야. 내가 무조건 사야 돼. 나 돈 벌 때 내가 뭔 기여를 했니? 이런 말이 어금니까지 오지만 나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참죠. 자, 그리고 또 나이 드신 분들, 저도 늘 조심하는 거지만 과거 명성이나 영광에서 그 왕년에 내가 말이야 이런 거 많이 하신 분들 많잖아요. 사실 어르신들 만나면 그 왕년의 이야기 듣다가 한 식사 시간에 한 반은 지나가 있던데 이거 왜 그런 거죠? 이거 진짜 안 좋은 거죠. 과거 명성과 또 하나는 습관처럼 요새 애들이 꼰대가 제일 잘 쓰는 말로 나 때는 말이야 내가 말이야 라고 쓰거든요. 우리의 과거를 궁금해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어요. 별로 없죠. 심지어 제 딸마저도 제가 젊었을 때 어떻게 사는지 하나도 안 궁금해해요. 우리가 말해야 될 건 남들에게 얘기해 줘야 될 거는 오늘의 우리예요. 왜 어제 얘기만 할까? 왜 왕년 얘기만 할까? 그분한테 오늘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오늘 읽은 책, 오늘 이 책 읽었어. 내가 어제도 괜찮아요. 어제 커피 마셨는데 그 집 커피 정말 맛있더라. 오늘 아침에 하늘을 보니까 굉장히 5월의 하늘이 맑았어. 오늘 이 순간을 은밀하고 충실하시다면 제가 썼던 왕관, 제가 입었던 그냥 금은빛 가운들은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으니 오늘 하루의 싱싱한 이야기를 많이 찾으시라는 거죠. 저는 이 파트에서 제가 최근에 들었던 말인데 정말 좋았던 게 제가 아는 한 여자 집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어떤 사람이 좋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랑을 하지 않는데 자랑이 새어 나오는 사람. 이게 남자들은 특히 예를 들면 자기가 돈을 많이 벌거나 좋은 차가 있으면 어떻게든 막 말을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어. 아니 나는 그냥 어떻게 샀는데 그게 리미티드 에디션이래. 굳이 차 얘기가 아닌데 갑자기 차 얘기를 분위기 끌고 가더니 맥락 없이 나오잖아요. 내 차가 뭔지 나 알고 있니? 하면서 피피피 이런 거 있잖아. 있죠. 그게 아니라 근데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 건 아니잖아. 그럼요. 근데 본인이 대놓고 하는 게 마음에 안 들고 별로 교만한 거니까. 거만한 건데 자랑을 하지 않는데 자랑이 자연스레 새어 나오는. 근데 그 자랑이 노골적이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이거나 그렇죠. 나의 무슨 탄탄한 이력서가 아니라 사실은 제 후배들이 저한테 들었던 제 자랑은 뭐냐면 질풍노도의 시기를 견뎌왔는데 이렇게 명랑하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멋진 말이다. 선배 어떻게 견디셨어요? 견딘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살아냈어. 가시 하나만 이렇게 딱 찔렸으면 라고 호들갑 떨었겠지만 가시가 찔렸는데 짱돌이 머리로 날라오고 누가 뒤에서 차가 밀어닥치고 하다 보면 뭐가 하나가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걸 다 이겨낸 그건 거고 이게 책도 내가 책 냈지롱 이게 자랑이 아니라 얘들아 이거 쓰느라고 나 되게 힘들었거든. 그러니까 이런 이 얘기. 제목도 50 넘어에도 1000개의 태양이 빛나고 있어. 제가 이번에 제가 출간한 내가 1000개 인생에서 배운 것들 1000개라는 단어도 왜 겹치기 쉽지 않거든요. 1000개라는 단어 잘 안 써. 근데 이 인도의 속담이에요. 인도의 속담인데 1000개란 거 우리가 왜
오만 가지라는 말처럼 수만 가지 말처럼 이렇게 많다. 미래에 많이 일어날 일에 대한 거여서 제가 차용해 봤습니다. 그 무엇보다 전 뭐 책 제목이 겹치는 그런 우연도 있지만 제가 기자님을 지금부터 한 13년 전쯤에 처음 만났는데 그 사이 한 번 더 만나고 이번에 한 3-4번째 만남인데 네. 여러분 인생은 기니까 그 사람과 어떻게 다시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좋게 헤어진다 하더라도 뭔가 관계 끝난다 해도 좋게 정리돼야지 좋지 않을까. 아니 그리고 저는 제가 왜 이 책을 썼느냐면 네. 50 너머에도 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 느낀 건 모든 제 주변 사람들 스승이라는 거죠. 스승 선생님이에요. 손자에게도 매일 배우고요. 저는 김도윤 작가, 김 작가님이 저랑 인터뷰했을 때 그때 럭키 아, 그 두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네, 책을 갖고 맞아요. 책 저서를 써서 왔는데 행운이라든가 뭐 축복이라든가 이런 데서 저는 그거는 그냥 운 좋은 사람들한테 일어나는 어떤 뭐 선물 아니야가 했는데 선물도 제가 저한테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럭키라는 말을 저는 말에 영혼이 있다고 느껴요. 무심코 한 말 저한테 돌아오는 거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아까 이 방송 전에도 고백했지만 그러니까 김 작가 만난 이후로 제 모든 닉네임 아이디 비밀번호에 럭키가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행운의 주인공이 아니라 이 정도면 참 좋지 않아? 나 럭키한 편이야 라는 말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말이 주는 힘이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개명하려고요. 유복순으로. 자, 나이 들어서 선택은 더 나은 것이 아니라 내가 불필요한 것을 골라버리는 것이다 라는 멘트가 있던데 어떤 의미고 어떻게 하면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선택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라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과거의 내 선택들이 모여서 지금의 내가 만들어지고 지금 내가 하는 선택들이 모여서 미래의 제가 만들어질 테니까요. 사실은 덧셈보다 뺄셈을 할 나이죠. 뺄셈을 할 나이. 걱정도 좀 빼야 되고, 뺄셈을 가진 것도 좀 나눠줘야 될 나이고, 또 저도 책 정리, 옷 정리는 했지만, 특히 인간관계에서 그렇게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조직을 다닐 때는 남들의 요구와 그들의 목적과 그들의 욕망에 부합하기 위한 행동을 너무 많이 했어요. 제가 30여 년간 직장 생활하면서 갔던 선후배 결혼식, 그분 자제분들의 결혼식이 거의 뭐 진짜 오피스텔 한 채 값은 넘습니다. 근데 그게 진정 축복이 아니라 가야 되는데 뭐 근데 그런 건 가져야 되죠. 그런데 꼭 만나야 되나? 꼭 가져야 되나? 꼭 여기를 해봐야 되나라는 일들 중에서는 남들이 볼 때 근사하기 때문에 할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크루즈 여행 같은 경우를 많이 봐요. 근데 다녀오신 분들은 제 신우께서는 부부가 해마다 가시더라고요. 너무 좋았대요. 코로나 시절 저 빼놓고는. 나중에 꼭 결혼하면 가고 싶습니다. 네. 아니 거기서 막 왈츠도 추시고 너무 좋대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한번 공적인 일로 크루즈를 해봤어요. 네. 강의하러. 저는 진짜 싫더라고요. 사방이 막혀 있고. 그리고 저는 뭐 춤을 추거나 딴 거 할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고. 혼자 타신 거 아닌가요? 혼자 탔어요. 그러니까요. 혼자 탔어요. 그거를 제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인증샷 찍기 위해서 할 일, 인증샷을 찍기 위해서 할 일은 버리셔야 된다는 얘기. 버려야 된다. 네. 특히 요즘 SNS 시대에 꼭 유념해야 될 태도. 네. 음식사진 찍기 위해서 골프를 치거나 인증사진 찍기 위해서 맛집을 오마카세를 먹거나. 그건 안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해서 너무 좋았어. 네. 뭐 이런 거는 수시로도 뭐 피곤하더라도 떠나기도 하고 해요. 예. 나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죠. 이거 하면 재밌을 것 같아? 이거 하면은 네가 더 신날 것 같아? 그러면 그래. 그럼 하는 거고. 너 이거 하고 싶어? 아니, 피곤해. 그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재미라는 측면에서 제가 그러면 취향과 취미는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건지 여쭤보고 싶은데 저는 이제 작년부터 테니스를 주 9회 치거든요. 월화수목 오전, 월화수목 저녁, 일요일날 쳐서 주 9회 하는 건데 그렇게 한 이유가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직업 특성상 좀 부자분들을 많이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어느 부잣집에 갔어요. 네. 거기서 이제 3명이서 술을 먹는데 그분이 저한테 술을 와인을 먹다가 김 작가는 취미가 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제 취미 뭐였냐면 유튜브랑 독서였거든요. 왜냐하면 제 직업이 유튜버고 덕업일치이기도 하고 그렇죠. 책을 쓰는 작가다 보니까 책을 보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유튜버 작가라고 얘기하려다가 책 보는 걸 하다가 뭔가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그 말을 하면 내가 너무 없어 보이는 사람이 될 것 같은. 그래서 가만히 딱 주변을 봤더니 그분은 와인을 너무 좋아하셔서 와인 셀러도 되게 크게 있고 그 다음에 그릇 비싼 그릇도 많잖아요. 근데 그분 남성분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LP 판대. 이분은 그 와인과 그 LP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심도 있게 막 이야기를 하는 튀는데 보면서 이분은 돈만 많은 부자가 아니구나. 이분은 정말 돈 이외에 돈이 안 되는 것들도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영역이 있는 게 되게 멋있다. 제가 이 책 원래 제목을
프리미엄 피리어드라고 지었었어요. 그게 뭐예요? 프리미엄 피리어드란 피리어드. 건 뭐냐면 네. 일본에 가면 쯔타야라는 서점이 있는데 네, 알죠. 유명하죠. 다이칸 야마에도 있고 네. 뭐 전국에 다 있죠. 네. 쯔타야를 만든 마스다 무네야키라는 영감님이 저보다 조금 연배이실 거예요. 네. 그분이 30여 년 전에 오사카에 LP판과 비디오를 빌려주는 가게를 시작을 한 거예요. 작은 가게를. 근데 그때 퇴근길에 들려서 LP판을 빌려가고 비디오를 빌려가면서 자기 취향을 발견하는 거죠. 아, 나는 영화는 역시 깽 영화야. 뭐 혹은 나는 영화는 007이야. 네. 아니면 옛날에 뭐 고전 클래식이 좋아. 음악도 야 나는 역시 비틀즈야. 네. 아니야 나는 바흐의 첼로가 좋아. 그러니까 들어보면 마음에 와닿는 작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취향을 30대 때부터 이렇게 착장해서 나이 들어간 사람들이 결국 60대가 돼봤더니 자기 취향을 잘 알아서 이제 자기가 그 서점을 열어보니 음악, 영화, 운동 뭐라도 하면 자기 관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 옷도 취향을 알게 되는 거죠. 난 이 색깔이 좋고 맞아요. 버튼다운 셔츠가 어울리고 나는 뭐 가디건이 좋고 이런 분들이 네. 60, 70 머리가 훤하게 흰머리로 나타나셔서도 책을 싹 고르시고 음악을 들어보시고 좋아해서 아 나도 저 어른처럼 늙어가고 싶다라는 젊은 애들이 모이더라는 거죠. 사실 책방이건 음식점이든 가장 훌륭한 인테리어는 그곳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프리미엄 에이지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잘 익어간 와인처럼 네. 격이 높게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에이지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100세 시대에는 어떻게 특정한 에이지로 스스로를 규정할 필요가 없고 내가 원하는 구간을 만든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 65세가 돼가지만 네. 호련 김 작가처럼 테니스를 치겠다. 아, 라고 운동을 하거나 마라톤에 도전해야지라고 해서 이제 운동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크루즈 싫어했지만 어느 날 미쳐서 김 작가 나 크루즈 탔어요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세포도 24일 주기로 바뀌는데 다 바뀔 수 있죠. 근데 취향을 갖고 늙어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남 흉 안 보고 아, 다른 사람들 정치인들 욕 안 하고 뭐 뭘 하면서 자기를 가꾸면서 늙어갈 그런 나이 게 든다는 멋있는 거죠. 것 같아. 멋있죠. 돈 많은 사람이 우리가 멋있다고 하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성공한 거고. 예, 돈 약간 많아도 영역이 뭐 다른 거 아니야? 맨날 이렇게 하게 세보고 이런 사람보다 별로 안 하지만 자기 일을 스스로를 가꿀 줄 아는 사람, 자기 삶을 좀 귀하게 다듬어가는 맞아. 사람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책 전체에 피자로 시작하는 모든 단어로 아, 맞아, 이제 21가지 피자를 구해봤어요. 맞아요. 예. 그게 궁금하신 분들은 예. 여러분 책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 끝까지 또 놓지 말아야 할 한 가지를 가져라 해서 네. 목적 의식이라는 게 있던데 네. 요거 뭐예요? 제가 보니까 네. 뭔가를 이룬 사람들은 목표 의식도 중요하지만 목표를 또 이루고 나면 또 허망해요. 뭐 1등을 해봤으면 그다음 내려올 길만 남고. 근데 목적이라는 거는 나와 남이 같이 좀 기분 좋아지는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김 작가도 뭐 시련을 겪고 유튜브를 하면서 뭐 처음에 10만 됐다가 이제 200만 넘어가면서 더 많은 분들에게 같이 공유를 하겠다는 거 있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제일 그 사람의 직업을 스스로는 음식 만드는 사람이에요. 셰프예요. 라고 한 거예요.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을 네. 팔아서 재료를 사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남한테 그림값을 받으려면 잘 그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하나라도 있다면 목적의식을 향해서 뭐 추상적이어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평화로운 노인이 될 거야 라든지 하는 나는 뭐 나무를 심을 거 다 다르죠. 그래서 그게 일에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CEO들도 보면 확고하게 경영 철학이 있는 분들이 이끄는 회사들은 오래 가요. 이윤만 내는 게 아니라 뭔가 확실하게 경영 철학이 그림이 됐던 연주가 됐던 나는 이 작품을 통해서 뭐 내 연주를 통해서 그게 엄청나게 거창할 필요는 없고요. 저도 진짜 목표, 목적, 계획이 없이 사는 사람이었는데 손자가 태어나면서 할머니로 만들어줬잖아요, 저를. 할머니가 되려면 이 손자에게 좋은 할머니란 뭐냐면 이 친구를 재밌게 해주고 이 친구가 슬프거나 약하거나 할 때 와서 확 와락 안길 수 있는 대상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비판하지 않고 그 대신 걔한테 약간의 간식이라도 쥐어줄 수 있고 네. 선물도 약간 영어 유치원을 못 보내지만 어쨌든 그 아이에게 어린이날 선물도 해줄 수 있는 그래서 제가 계속 일을 하고 싶어요. 이 아이에게 우리 할머니 일하는 멋지진 않아도 굉장히 재밌는 할머니야. 이 할머니하고 동화책을 읽으면 정말 기분이 좋아. 호랑이 흉내도 내주고 뭐도 해주기 때문에 그럼 제가 건강해야 되잖아요. 건강보조제 요새 열심히 먹습니다. 뭐 유산균도 먹고 비타민도 먹고 아이한테 병들어서 누워있는 초라한 할머니는 되고 싶지 않아요.
이 영상 보면서 나는 내 자녀에게 어떤 엄마 아빠이고 나는 내 손자에게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좀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워낙 성공한 분들 많이 만나보셨을 테니까요. 평범한 사람이 좀 비범해지는 방법은 뭐가 있는지랑 기자님만의 자기개발 노하우 같은 게 있다면 저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도 이제 저는 지방의 대학교를 나왔고 그러면서 이제 막 성공하신 분들 만나면서 이렇게 막 다양한 사람 만나보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사실 다 평범한 것 같아요.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 그렇다고 위대한 사람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좀 될 수 있을까요?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 위대해지거나 막 너무 거룩해지거나 하고 네. 싶지도 않았고요. 위대하고 거룩한 줄 알았던 사람들이 정말 거물인 줄 알았던 사람들이 다 고물이 날아가고. 되고 정상에 올랐던 사람 추락하는 걸 너무 많이 봤기 맞아, 때문이에요. 맞아요. 근데 다만 저보다 훨씬 좀 인생을 덜 산 후배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기를 너무 업수히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기를 나는 간장조금지야. 나는 그릇이 못돼. 나는 한심해. 나는 어때? 라고 규정을 해놓는 순간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조그맣게 빚어놓는 순간 자기는 얼마든지 더 크게 멋지게 다양하게 빚어질 수 있는 조각품인데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순간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려면 너무 욕망이 재능보다 큰 사람들은 사회에 악을 끼치기도 하죠. 그렇죠. 자기 위해서. 근데 나를 좀 열린 마음으로 상태로 봤으면 좋겠고요. 제가 많은 분에게 인용을 하는데 동백꽃 필무렵에 나왔던 대사기는 합니다. 그 주인공이 되게 불쌍한 죽음의 공포에도 시달리고 미혼모고 뭐 술집도 한다고 욕을 먹는 사람인데 그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속담에도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랴 라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항아리를 보면서 장독 안에 든 구더기는 장독을 깨트리지 못해. 그 구더기는 내가 내 손으로 걷어내야 되는 거야. 그게 뭐 비닐장갑을 끼고든 숟가락을 들고든. 그래서 그 구더기 같은 게 뭐냐면 공포, 자기 환멸, 자기 비하예요. 닥치지도 않았던 데 대한 걱정. 근데 그런 거를 좀 걷어내시면 정말 장처럼 잘 숙성을 해갈 수 있거든요.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에 대한 걱정이나 아니 자기가 스스로 남들에게 들은 한 말 때문에 스스로 트라우마를 만들어서 마구마구 피어올랐던 구더기들은 이거는 뭐 부모님도 조물주도 제거해주지 못해요. 그래서 그 항아리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독 속에서 얼마나 그 장들이 간장이 됐던 된장이 됐던 그윽하게 숙성해가는가는 시간을 갖고 나를 믿고 기다려주는 힘인 것 같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기 비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저 스스로를 너무 비하했었는데 하나도 도움 안 됐어요. 겸손해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제가 너무 겸손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 꼬라지가 엉망이고 라고 하면 처음에는 에이 뭘요 그러다가 딱 각인이 돼요. 그래 유인경이는 팔다리도 짧고 뭐 어쩌고 뭐 공부도 못하는 뭐 이렇게 되니까 그 얘기는 그냥 무시하시고 스스로 뭐 너무 대단하게 과대평가라는 게 아니라 자기를 너무 우습게 여기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엄청나게 성공하신 분들도 나락가고 추락이라는 얘기 해주셔서 그러면 대단한 성공하신 분들이 계속 그 정상에서 이제 아름답게 마무리하신 분도 있지만 종종 저 밑으로 떨어진 분들 있잖아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우리는 뭘 조심해야 될까요? 최인호 작가를 2005년에 그분이 환갑이셨을 때 인터뷰했을 때 그분이 저에게 답을 주셨어요. 너무 복잡하고 한치를 알 수 없는 현대에서 현대인들에게 어떻게 좀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인간은 가장 중요한 게 착지예요. 그러는 거예요. 마무리하는 순간. 여러 가지 스포츠를 하다가 딱 마무리하는 거라지. 그림을 그리다가 마지막에 사인하는 순간이든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지를 할 때 넘어지거나 무너지거나 다리를 구부러뜨리거나 그런 거는 왜 그럴까 하면 욕심이 너무 많아서라는 거죠. 과욕. 제가 보면 저 사람이 왜 망했지 보면 다 과욕이 부른 참사예요. 맞아. 제가 말했던 욕심은 자기 그릇의 크기와는 상관이 없어요. 과대망상에 걸리는 거죠. 내가 이 정도 됐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모든 걸 허용해 주시는 거라는 망상에 사로잡히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클린턴 경우에도 내가 대통령이 됐는데 모니카 루인스키랑 약간 썸 타면 어때? 이런 망상 때문에 뭐 굉장히 이미지가 안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과도한 욕심 때문에 본인이 희생당한 경우가 너무 많아서 저 그런 거 너무 많이 봅니다. 제가 유인경이 만난 사람을 10몇 년간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그 중에서 나락간 사람도 얼마나 많겠어요. 과반수는 되는 거 같네. 저도 인터넷 그런 사람 있어서 바로 잡습니다 하고 싶은 분이 너무 그렇다고 많고요. 바로 잡을 수는 또 없고 없죠. 그거를. 없죠. 그런데 지금까지도 행복하신 분들 보면 본인이 본인을 아끼고 다정하게 대해주셨던 분인 것 같아요.
자, 오늘 기자님과 이제 50노벨의 1000개의 태양이 빛나고 있어 이 책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 나누었는데, 마지막으로 인생 후반기에 필요한 삶의 자세와 지혜 딱 한 가지만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주고 가신다면요. 제가 저한테 주는 말인데요. 매일 하루에 30초라도 지금의 나한테 안녕하냐고 좀 물어봐 주는 거예요. Are you okay? 남들한테는 괜찮으세요? Am I okay? 하고 물어보면서 왜 나한테는 나 괜찮은지, 내 몸이 괜찮은지, 마음이 괜찮은지를 안 물어봤을까? 그래서 눈 떠서 이빨 닦으면서 머리 이렇게 빗으면서 나 오늘 괜찮나? 안 괜찮으면 병원에 가시면 되고, 마음이 안 괜찮으면 상담을 받으시거나 이야기 잘 통하는 친구에게 털어놓으시거나 해서 자기를 좀 그래 이 정도면 괜찮아, 완벽하진 않지만 괜찮아라고 좀 타독타독 거리시면 덜 지치시고 덜 불행하시고 더 길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무엇보다 오늘 기자님과 인터뷰를 하면서 인터뷰 한 1시간 내내 13년 전에 그 현장의 모습이 떠올라서 아, 그때 어땠어요, 저? 그때도 뭐 지금과 굉장히 비슷한 모습이었고 지금이 더 따뜻해지신 것 같아요. 그게 나이의 힘이에요. 따뜻하고 더 여유 있고 더 부드러운. 그때 제 인생이 제일 혹한기에 만나셨어요. 제가 그때 사실 올려놓을 텐데 네. 뭐 기자님뿐만이 아니라 저는 그때 너무나도 이제 절박한 시기이다 보니까 절박함도 어느 정도일 때는 좋지만 네. 약간 지나치면 또 남한테 부담이 될 수도 있잖아요. 저도 13년 전에 김 작가의 정확한 대사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죠. 약간 슬픈 눈동자였거든요. 근데 지금 행복한 눈동자가 아니라 얼굴 색깔이 네. 파운데이션을 안 발랐는데 밝아지셨어요. 네, 네. 스스로 만든 힘이죠. 그래서 10년 후가 더 궁금해지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기자님 같은 이제 제가 아무것도 아닐 때 만나주신 1000분이 있어서 저도 지금까지 여기 온 것 같아서, 아마 이 책도 그리고 오늘의 영상도 많은 분들에게, 사실 기자님이 이제 이 영상을 찍는 것도 뭐 이걸로 돈을 엄청 버시는 것도 아니고 이 책을 내시는 것도, 사실 여러분 작가들이 책을 내서 인생을 버는 거 진짜 미약합니다. 인형 눈알 붙이는 가격이. 진짜 미약하지만 이런 영상과 이런 책을 또 자세히 뭐 매일매일 잘 보다 보면 또 인생의 나에게 방향과 나침반 역할을 좀 해주니까 이 기자님 말씀에서 곳곳에 좀 우리 인생을 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50대 60대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지 좋은 어른이 돼서 내 자식에게, 내 손주에게 어떤 엄마 아빠,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수 있을지가 좀 숨겨져 있지 않나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네. 오늘 만난 손님은 유인경 기자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